보통 난청과 이명은 항상 세트라고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명은 난청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경고등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비안TV의 민예은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비안TV의 김지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은 또 어떤 궁금증들을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궁금증은 그거였어요. 난청이 있는데 이명이랑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냐는 거예요. 환자분들 이렇게 오시면 원장님 저 난청은 없고 이명만 있어요 하시는 분들 있고, 이명만 있고 난청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둘 다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들이 저희가 실제로 난청이 있건 이명이 있건 미세 청력 검사를 이렇게 하고 진단을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 두 개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좀 김지 원장님과 함께 그거를 잘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난청이 있으면 왜 이명이 생기는 걸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도 함께 설명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진료실에서 이렇게 귀가 잘 안 들려서 오신 분들 만나보면 이런 말씀 진짜 자주 해주시거든요. 선생님, 저는 사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도 문제인데 그 삐 소리, 웅멍거리는 소리, 매미 소리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실제로 이런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청과 함께 이명을 겪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보통 난청과 이명은 항상 세트라고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귀에서 소리를 받아들이는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가 청력이 떨어졌다, 난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뇌에서는 들어오는 정보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다시 채우고 싶어 하잖아요. 그 부분을 이명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력이 떨어지는 것과 이명이 발생하는 건 따로 떼놓을 수가 없는 증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명과 난청이 다른 증상이 전혀 아니고, 이명이 생겨서 또 귀가 나빠진 것이 아니고, 귀가 약해져서 이명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10명 중에 몇 명이 그렇죠? 8분, 9분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연구에서는 88%, 뭐 어떤 연구에서는 92%,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 9명이 거기에 해당하신다는 거죠. 맞아요. 본인은 청력에는 불편한 게 없다, 이명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내원하셔서 청력 검사를 진행해 보면 특정 주파수 대역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명은 난청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경고등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명 소리, 내 몸을 위한 신호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지금 너 청력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좀 고쳐라. 그리고 네 몸이 너무 힘드니까, 아니면 너의 뇌가 과부하 상태이니까 내 몸을 위해서 올려주는 경고음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얘기해 드리는데,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난청 환자 중에 이명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해주셨는데, 그것을 의학적으로 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소리는 우리 웨이도를 지나서 고막에서 증폭되어서 달팽이관 청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면 우리 측두부 쪽에 있는 청각피질에서 소리를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내가 청력이 떨어져서 들어오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면 뇌는 왜 들리던 소리가 들리지 않지? 하고 이제 자극을 만들어내는 보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명이 나타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명은 청력 저하를 알리는 신호이자 뇌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소리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명이 생기면 단순히 이명만 문제가 아니고 이명만 피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청력이 약해져 있는 구간이 있는지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해요. 이명은 그냥 귀에만 생기는 소리가 아니라 청신경과 뇌의 소통 사이에서 문제가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명과 난청을 따로 떼어놓고 볼 수도 없고, 이명과 중추신경계를 또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을 연결된 하나의 흐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흐름, 그러니까 이것만 따로 저것만 따로가 아니라 전체 연결된 시스템에서 봐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 이명과 난청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비한 한의원에 이명과 난청을 함께 앓으시는 분들이 내원하셨을 경우에는 단순히 뭐 이명은 이명, 난청은 난청 이렇게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환자분들마다 조금 자세한 상태에 맞춰서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먼저 하고 치료 계획을 잡습니다. 환자분들마다 귀에 대한 검진을 하고 전신 체열 검사, 맥진 검사 등을 통해서 어떤 난청과 어떤 이명을 앓고 계신지 먼저 파악을 하고 맞추어서 치료 계획을 짜드리고 있어요.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구성되는데 우선 상태에 맞춰서 맞춤 한약을 처방해 드리고 귀와 전신 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침치료, 약침치료, 전자기장 특수치료, 골타요법, 추나요법 굉장히 다양한 한의학적인 술기들을 시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리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명이 만들어지고 있는 주파수의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서 청력과 이명이 같이 좋아질 수 있도록 복합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증상만 지금 없애겠다 이것이 아니라 청신경 회복, 전신 기혈 순환, 소리의 인식 기능 재건까지 어떻게 보면 전 시스템적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맞아요. 이명만, 난청만 따로 떼어놓고 치료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잖아요. 두 증상을 하나의 연결된 흐름으로 보고 청력 회복, 전신 기혈 순환 개선, 망가진 청각신경로를 다시 살리는 복합적인 치료를 해야 진짜 회복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은 단순히 귀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청력 저하, 난청과 뇌 기능 저하, 뇌의 반응이 연결된 증상입니다. 지금 이명과 난청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면 너무 늦기 전에 한번 진단받아 보시고 치료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명과 난청의 상관관계와 이것을 같이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명 난청으로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꼭 공유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비한TV의 민예은 원장 김지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